예, 오늘로써 대선까지 43일 남았고요. 어제 민주당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은 이 시간에 출연을 해서 민주당 각종 현안들에 대해 답을 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현안이 많죠. 특히 김건희 씨 녹취록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시중에 도는 의혹들에 대한 선대본의 입장 확인을 해보죠.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아니 저처럼 전문고사하고 오늘의 운세도 안 보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 선거가 좀 어리둥절해요. 특히 이제 CBS 방송 애청자처럼 예. 주일마다 교회 열심히 가시고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불편하시죠. 그래서 네. 시중에 도는 얘기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네. 예, 입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씨와의 통화에서 얘기한 것들이 주말 사이에 추가로 좀 더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 영빈관을 옮길 수 있다고 이제 말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유도 질문이냐 아니냐, 뭐 함정 질문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 관계로 저희가 직접 네. 들려드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 아는 그 도사 중에 이제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이명수 기자가 청와대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옮길 거야. 네. 옮길 거예요? 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도사가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영빈관 옮기는 문제를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사실은 김건희 씨 본인한테 저 상황과 저 답변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옮길 거야라고 답을 했냐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저럴 가능성도 있어요. 보면 우리가 흔히 예.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네. 대체로 이렇게 비판적이고 이렇게 대립적인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 얘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운을 맞춰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면. 그냥 이렇게 뭐 그래 이런 그렇지. 리액션. 네 얘기도 맞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지. 얼핏 듣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는 한데 저 부분은 일단 사실관계 팩트, 그러니까 본인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래 옮길 거야. 이 부분은 사실은 본인한테 확인해야 될 문제이기는 해요. 보면. 근데 이제 저런 방식으로 물어봤을 때 기자가 네네. 그러니까 밖에서 내가 무속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청와대 영빈관토가 안 좋으니 옮겨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많은데 당신 생각은 어떨 거야? 라고 물어보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거를 신문 매체에서 마치 김건희 씨 본인 입으로 영빈관을 옮기겠다고 김건희 씨가 얘기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잉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말한 것이냐, 네. 수동적으로 답한 것이냐의 네. 차이가 있다. 예. 그런 말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무속 논란이 조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과잉 논란인 게 7시간 50분 분량의 대화 녹음 중에서 네. 지금까지 까진 무속 얘기는 한 4-5분 분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화가. 그러면 한 8시간 중에서 4-5분 무속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김건희 씨의 삶이 무속에 대해서 대단히 무슨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과잉된 표현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네. 공연업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네, 공연. 예술, 그다음에 공연기획, 그 미술 전시 이런 부분 했었잖아요. 보면. 네.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뭐 대목 중에 하나가 뭐 5만 명이 다녀간 미술 전람회에 한 100분 정도가 개막식 VIP에 초청이 됐었는데 그 초청된 VIP 100분 중에 한 분이 무슨 스님인가 도사인가 한 분이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또 무슨 뭐 무속이 뭐 연관성이 있다라고 비판하는 건데 그런 게 삶에 있어서 무속적인 조각의 파편을 조금씩인 것을 추출해가지고 이걸 이만큼 극대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민주당과 범진보 진영이 윤석열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어떤 무속 비판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이 아닌가. 100명 중에 그 한 명을 딱 꼬집어서 얘기한 거는 좀 과하다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죠. 영빈관 옮기는 거는 그럴 거야. 이거는
청와대 영빈관 옮기는 문제를 어떤 도사님 말씀으로 그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문제인가? 이거는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사실은 앞뒤 맥락 8시간 전체에서 도대체 어떤 맥락이 있었길래 저 대답이 저렇게 쉽게 나왔는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해 보여요. 근데 일반인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예. 가령 최근에 푸틴이 네. 저기 우크라이나 침략할 거야. 침략할 수도 있지. 사람 많이 죽을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예. 그걸 너무 집착하는 것도 자, 좀,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입장은 그렇고요. 또 하나는 네. 유승민, 홍준표 의원도 구술했다고 이제 김건희 씨가 말했다는 건데 이것도 한번 직접 좀 들어보죠. 이 바닥에서 어디 누구 굿하고 나한테 다 보고 다 들어와. 난 점집을 간 적이 없거든. 네. 난 다 설이지. 증거 가져오라 그래. 그 홍준표도 구태석이면 그럼. 유승민도? 그럼. 자, 이거는 이제 당사자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네. 모두 안 하셨대요. 유승민 의원, 네. 홍준표 의원 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요, 좀 모르겠어요. 일단 홍준표 의원, 유승민 의원이 구술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저로서는 알 바는 없고 김건희 씨는 어떤 근거와 어디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제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추측되는 상황은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예. 김건희 씨 말씀이 조금 경솔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 부분은 어제도 아마 후보자께서 이게 배우자 말씀으로 인해서 통화 내역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라는 얘기가 후보자 말씀도 예, 있었고 아마 적절한 시점에 배우자께서 직접 아마 사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김건희 씨가 네. 지금 이 녹취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해명한 건 없거든요. 사과한 것도 없고. 네. 근데 조만간 직접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아마 배우자께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나왔던 김지은 씨 미투 피해자 관련된 폄훼 발언이라든지 네. 또 이번에 홍준표, 유승민 후보자에 대한 뭐 구술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아주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심했어야 될 발언이 함부로 나온 부분이어서 아무리 사적 대화를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하는 게 좋다는 네, 김경진 단장님의 의견도 있고 네. 실제로 좀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글쎄 권영세 사무총장께서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내부에서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과도 사과지만 조금 전에 앞에 의아해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왔지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께 좀 설명도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직접 네. 설명 같은 거 말입니다. 네. 어쨌든 홍준표 의원은 이 얘기 듣고는 나를 아예 출당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유승민 전 의원도 이거 허위 날조다 하고 이렇게 되면 일단 네. 원팀이 요원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이제 홍준표 후보님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부탁드리는 마당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하긴 한데 대선 끝나고 나서도 우리 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도 좋은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없었나요?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한 번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며칠 전에 저희 후보하고 단독으로 만나셨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지금 최재형 원장님이나 또 대구의 우리 전직 구청장님 공천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잖아요. 보면. 네. 근데 본인은 이제 최근에 추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추천인지 요구인지 사실은 이건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당의 공천 절차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에 따라서 공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대립되는 후보자였던 분이 원팀이 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공천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홍준표 후보님께서 많이 잘못하신 거죠. 원팀 조건 어떤 원팀의 선제 조건 요구 조건이었다고 지금 캠프에선 사실 좀 보고 계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쪽이세요? 그거는 후보께 제가 안 여쭤봤어요. 근데 아마 세상을 보는 눈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홍준표 의원 쪽에선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탕평 인사라는 차원에서 그냥 얘기한 거고 그 당시에는 화기애애하더니 왜 뒤에 가서 이렇게 뭐 전략 공천하는 구태의원한 사람으로 모느냐. 탕평 인사라면 미리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으면 훨씬 좋죠.
그러니까 본인이 공개적으로 아니 매일매일 SNS에 글 2-3개씩 쓰시잖아요. 차라리 공개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인재가 종로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면 좋겠고 그 대표적인 인재가 최재형이다라고 쓰셨으면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밀실 공간에서 단둘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원팀으로 협조를 받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상황 맥락의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굳이 최재형과 본인과 가까운 구청장님을 후보자로 추천을 했다. 이건 누가 봐도 상황은 그렇게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오해하기 딱 좋다 이런 말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밀실 공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정치 민주화의 가장 걸림돌이었잖아요. 보면. 그건 맞죠. 네, 그래서 홍 후보님은 사실은 본인께서 조금 반성해야 될 대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최재형 후보하고는 상의도 안 했다잖아요. 만약 그게 자기 사람 심기였다면은 상의도 안 하고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참 거북스럽긴 한데 그 말씀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전 후보가 사실은 그 다음 날 카메라 앞에서 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던데 그거 조금 의심하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그냥 평범한 보통의 추론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두 분 사이 아무 말씀도 없이 그렇게 추천을 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준표 의원과의 원팀은 좀 힘들어진 걸로 사실상 보이고 유승민 전 의원은요? 유승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해서 부탁을 드려야 되고요. 근데 유승민 의원님하고 지난번에 이제 당내 경선을 할 때 유승민 의원님 캠프에 좋은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오신환 의원님, 유희동 의원님 여러 분들 계셨는데 지금 다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요. 오신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말 열성적으로 지금 뛰고 계시거든요.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팀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님 본인을 모셔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후보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또 이준석 대표께서도 노력하고 계시고 녹취록 문제 있어도 가능성 있다? 충분히, 합류? 예. 오케이. 자, 어제 김건희 씨 팬클럽에서 올린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됐습니다. 앞에 뉴스연구소에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걸로 보이는 김건희 씨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사진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등판을 앞두고 화보 촬영 같은 거 프로필 사진 촬영을 한 거다가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네. 아니, 단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합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직까지 등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한다면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지 이런 건 일체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근데 다만 등판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열려진 것은 맞다. 그 정도로만 참 애매한 얘기죠. 개인적으로는 등판을 하실 거라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제가 이제 후보께 지휘 조언을 드린다면 그냥 5년 전에 김정숙 여사께서 자맹하면서 전국의 여러 가지 이제 양로원이라든지 또 장애시설이라든지 다니면서 그냥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고 보통의 국민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를 현장에서 피부로 호흡하면서 느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배우자께서도 그 길을 그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조언하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실은 그리고 후보자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아무도 이게 선택이 안 된 것 같아요.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사진은 왜 찍으셔요? 그러면 사진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찍었다는 것 같아요. 일단 찍었는데 저 흰 자켓도 뭐 의도적으로 옛날 옷을 꺼내 입은 거다 아니다 하여튼 관심이 엄청 많다 보니까 별 논란이 다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전 그냥 평범한 남성 입장으로 보면 뭐 흰 자켓을 입었는지 파란 자켓을 입는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국민의힘 선대본의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라이벌 이재명 후보의 행보들도 한번 살펴보죠. 주말 사이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나를 감옥 보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는 또 눈물 흘리면서 우리 가족 상처 좀 그만 해집어라 이런 호소도 했고 오전에는 큰절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책 사과도 했고요.
이런 굵직한 행보들 상대 후보 편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실책 사과한 건 잘하신 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 상권 분립이 돼 있고 여전히 대한민국처럼 지금 사법권 독립이 잘 돼 있고 법정 재판 절차, 그다음에 재판에 있어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 보호 절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가면서 재판받는 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마치 지금 검사가 뭐 마음대로 구속시키고 검사가 징역 몇 년을 때릴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검찰 공화국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민주당 분들이 어제 많이 강조하셨어요. 아니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조국 장관에 대해서 무슨 70번 압수수색을 했다고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예. 그 70번 압수수색은 판사가 70번의 압수영장을 발부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누구를 구속시키는 것은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그분에 대해서 심사 끝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1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오는 것은 판사가 1년 6개월 동안 심리를 하고 나서 판사 세 분이 합의해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 이야기를 한 다른 의도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악의적인 관점으로 매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꾸로 보면 자신의 지지층에 대해서 기이한 방향의 뭔가 동정심을 이끌어내서 그걸 가지고 선거운동의 동력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그제 김도우 의원이 얘기했던가요? 그냥 지금까지 있는 죄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없는 죄 만들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니 하셨나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하는 이 문장을 10년 되어 했잖아요. 네. 결국은 퇴임하고 한 10년 만에 이분 구속되셨잖아요, 보면. 근데 시중 한간에 떠도는 얘기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안 되면 아마 선거 끝나고 나서 뭐 1년 내로 대장동 사건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 퇴임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처럼 퇴임 이후에 수사를 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만큼 대장동에 대해서 지금 매일 월요일마다 증인신문 절차에서 얼마만큼 그 내부에서 이 문제가 많았는지 증인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그렇다는 거고 그 7인회가 임명직 맞지 않겠다는 선언했어요. 이재명 후보 측근 7인회가. 이 선언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7인회가 옛날에는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7인회가 등장을 했어요. 7인회요? 예. 뭐 측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해관이 있다고 또 자백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분한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식 직함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정적인 핵관이냐. 그런 의미의 이해관은 아니다 그러시던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윤핵관들 다 공식 직함이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더니. 그래서 과도한 비판과 비아냥은 그대로 자신들에게 화살이 돼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점을 민주당이 잊지는 말아야 되겠다. 특히 최근에 김건희 배우자에 대한 무속 논란에 대한 공격도 너무 지나치면 역풍맞는다라는 점을 반드시 좀 새기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 일선에서 후퇴해서 2선으로 물러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는 잘한 거지만 그것에 더 나아가서 근원적인 반성.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 5년 동안 어떠한 실정을 했었는지 그리고 조국 사태에서 보았듯이 국민들을 어떻게 속이고 기만하고 왔는지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구체적인 반성이 있어야만 이게 제대로 된 반성이고 제대로 된 겸허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국민의힘 현안에 대한 입장들 짚어봤습니다. 김경진 단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